반가. 안녕하세요. 박용덕입니다. 2023년 제34회 공인중개사 시험 대비 해커스 모의고사 제1회 11번 문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인장 등록에 대해서 틀린 것입니다. 인장 등록은 소공, 개공만 인장 등록하죠. 법인인 경우 대표자가 보증하는 인장을 등록하는 게 아니라 법인의 인장이어야 합니다. 법인의 인장. 법인 인감도장이어야 합니다. 개인은 인감도장일 필요 없죠. 개인은 7mm 이상 30mm 이내의 실명도장이면 됩니다. 1번 틀렸습니다. 대표자가 보증하는 인장 아닙니다. 다만 분사무소의 경우 대표자가 보증하는 인장을 등록할 수 있습니다. 2번 법인의 경우 인감증명서 제출로 가름하고요. 3번은 등록 신청하면서 인장 등록해도 되고요. 4번 변경 등록은 7일 이내 변경 등록이고요. 5번 소속 공개사도 인장 등록해야 됩니다. 보조원은 인장 등록하지 않습니다. 다음은 12번 문제입니다. 휴폐업에 대해서 틀린 것입니다. 1번 3월 초과하는 휴업을 하고자 하는 경우 미리 신고합니다. 2번 휴업을 한 경우 질병으로 인한 요양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3개월을 초과할 수 없다. X네요. 3개월을 초과할 수 없는 게 아니라 6개월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한번 휴업하면 6개월간 휴업할 수 있습니다. 물론 3개월 초과해서 휴업하고자 하는 경우 미리 신고합니다. 자, 그래서 2번이 틀렸고요. 그 다음에 3번에 휴업을 한 중개업을 재개하고자 하는 때 휴업신고, 폐업신고, 재개신고, 변경신고 모두 미리 사전신고입니다. 자, 그 다음에 4번에 휴업기간 중이라도 이중소속될 수 없고요. 5번에 폐업신고는 전자문서로 할 수 없다. 네, 휴업, 폐업은 등록증을 반납하러 가야 되니까 방문신고만 가능합니다. 다음은 13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반 중개계약, 전속 중개계약에 대해서 틀린 것인데요. 1번 일반 중개계약서는 작성해야 된다. 틀렸습니다. 일반 중개계약은 작성 요청할 수 있고 요청을 거부할 수도 있습니다. 물가 수준 4가지 사항을 기재한 일반 중개계약서 작성을 요청할 수 있을 뿐이고 그 요청을 거부할 수도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2번에 보면 전속 중개계약의 경우 7일 이내 정보 공개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3번 전속 중개계약은 2주일에 1회 이상 업무 처리 사항을 문서로 통지해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4번 전속 중개계약서를 사용하지 않는 경우 업무정지 사유에 해당되고요. 5번 전속 중개계약 유효기간 내에 의뢰인이 다른 개업공개사에게 중개를 의뢰하여 거래한 경우 전속 개업공개사에게 위약금을 지불해야 됩니다. 중개보수 100%에 해당하는 위약금을 지불해야 되죠. 따라서 1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전속 중개계약도 시험에 반드시 한 문제가 출제됩니다. 자, 다음은 14번입니다. 부동산 거래 정보망인데요. 국토부 장관이 지정할 수 있고요. 2번 지정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 지정서를 교부해야 되고요. 3번 지정서 교부받고 나면 3개월 이내 운영규정 제정하여 국토부 장관 승인받아야 되고요. 4번 법인 해산, 개인 사망 등으로 정보망 설치 운영이 불가능한 경우 국토부 장관은 지정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5번 거래정보사업자는 개업공개사로부터 의뢰받은 중개사물 정보뿐만 아니라 의뢰인의 이익을 위해 직접 조사한 중개사물의 정보도 정보망에 공개할 수 있다. X입니다. 정보망은 개업공인중개사 상호 간의 정보를 교환하는 체계입니다. 개업공개사 아이디 패스워드로 들어가야 매물을 볼 수 있습니다. 의뢰인한테 직접 받아서 공개하거나 하면 그건 직거래 사이트죠. 그리고 거래정보사업자가 직접 조사해서 공개할 수도 없고요. 반드시 개업공개사한테 의뢰받은 정보의 하나여 공개해야 되고요. 의뢰받은 정보 외의 정보를 공개하면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되겠습니다.
자, 다음은 15번 문제입니다. 금지행위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했는데 우리 암기 프린트 11번 매무, 수거, 관직, 상투, 시공시라고 했죠. 정답은 5번이네요. 매매 중개를 업으로 하는 것은 금지행위 아닙니다. 매매 중개를 업으로 하는 것은 금지행위 아니고요. 중개대상물 매매를 업으로 하는 것만 금지행위입니다. 자, 그리고 건축자재 매매를 업으로 해도 금지행위 아니죠. 중개대상물 매매를 업으로 하는 것은 금지행위지만 매매 중개업을 하는 건 금지행위 아닙니다. 매매 소개하는 걸 업으로 하는 건 상관없고요. 남한테 소개 안 하고 직접 샀다 팔았다 집장사 하면 안 됩니다. 5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6번 문제입니다. 부동산 거래 질서 교란 행위에 해당되는 것. 부동산 거래 질서 교란 행위는 시공시입니다. 시공시. 시공시가 부동산 거래 질서 교란 행위입니다. 시공시 이렇게 암기를 해야 되겠죠. 시공시 3개입니다. 시가 뭐냐면 개업공개사 등이 거짓으로 계약이 성립된 것처럼 꾸미는 등 시세에 부당한 영향을 미치는 행위를 한 경우, 그 다음에 단체를 구성하여 특정 중개사물에 대하여 중개를 제한하는 행위, 왕따시키는 행위, 친목회 회원들끼리만 정보를 공유하는 행위, 그 다음에 누구든지 시세에 부당한 영향을 미치는 행위를 한 경우가 되겠습니다. 그게 뭐냐면 여기 디귿 이게 누구든지 시세에 부당한 영향을 미치는 행위가 되겠죠. 그 다음에 이게 왕따시키는 거 요 2개가 시공시 부동산 거래 질서 교란 행위에 해당되겠습니다. 다음은 17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틀린 것인데 1번 확인 설명은 중개 의뢰 받은 경우 중개 완성 전에 설명해야 됩니다. 그리고 2번 취득 의뢰인에게만 설명하면 됩니다. 쌍방에게 하는 게 아니고요. 그 다음에 3번에 보면 확인 설명서 교부는 쌍방에게 당사자, 거래 당사자면 쌍방이죠. 교부해야 됩니다. 4번이 틀렸네요. 확인 설명하지 않거나 잘못한 경우, 근거 자료 제시하지 않는 경우, 옛날에는 이게 업무정지 사유였는데 2014년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로 완화됐습니다. 강화된 게 아니고 완화됐습니다. 그 다음에 5번 취득 관련 조세 설명해야 되고요. 양도 관련 조세는 설명할 의무 없죠. 다음은 18번 문제입니다. 틀린 것은 했는데 1번이 답이네요. 거래계약서 표준서식 없습니다. 법정서식 없습니다. 따라서 국토교통부 장관이 표준서식을 정해서 그 사용을 권장할 수 있는데 권장사항을 따르지 않아도 되고요. 현재 권장하는 계약서도 없습니다. 거래계약서는 법정서식 없습니다. 일반 중개계약서는 법정서식 있죠. 그 다음에 계약서 2번 필요적기재사항 제가 인물계약금 인권조교 우리 암기 프린트 9번에 있는데요. 확인설명서 교부일자 기재해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3번 이중계약서, 다운계약서, 업계약서, 거짓계약서 적으면 등록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4번인데요. 소속공개사가 당해물을 수행한 경우 개업공개사와 함께 소속공개사도 계약서 확인설명서에만 서명 및 날인입니다. 계약서 확인설명서 외의 서류에는 서명 또는 날인도 하는 난이 없습니다. 오직 계약서 확인설명서에만 당해물을 수행한 경우 서명 및 날인해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5번에 계약서는 5년 보존입니다. 확인설명서 전속중개계약서는 3년 보존입니다. 보존하는 것은 5년, 3년 두 개밖에 없습니다. 우리 암기 프린트 46번에 3년 있죠? 예, 3년, 5년 정리를 하셔야만 되겠습니다. 공인전자문서센터 즉 전자계약서 작성하면 따로 종이계약서, 종이확인설명서 출력해서 보존할 필요 없습니다. 자, 다음은 19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손해배상 책임에 대해서 틀린 것인데요.
1번 개업공개사의 고의가실로 의뢰인에게 재산상손해를 입힌 경우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 손해액 전부를 다 배상해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2번 다른 사람의 중개행위 장소 제공에도 손해배상해야 됩니다. 고용인 직원의 고의가실로 재산상 손해가 발생해도 손해배상해야 됩니다. 재산상 손해만 배상을 하고 정신적 손해, 비재산상 손해, 위자료는 배상할 필요 없습니다. 공인중개사법상은. 자, 그 다음에 3번인데요. 보정 변경은 효력 있는 기간이 지난 후에 다른 보정을 설정해야 된다 했는데 효력이 지난 후에 이게 틀렸습니다. 효력 있는 기간 중에는 언제든지 변경 가능합니다. 1년짜리 서울보증보험에 가입했으면 만기 끝나야 협회 공제로 가입할 수 있는 게 아니라 만기 끝나기 전에도 변경이 가능합니다. 효력 있는 기간 중이라면 언제든지 변경할 수 있다. 자, 그 다음에 분사무소의 경우 분사무소마다 2억 원 이상, 이 2억이 올해 1월 1일부로 바뀌었습니다. 옛날에 1억이었죠? 법인은 4억, 2배로 올랐습니다. 특수법인은 2천만 원이죠. 자, 그 다음에 5번 개업공개사는 중개가 완성된 때에는 거래 당사자에게 손해배상 책임의 보장 기간을 설명해야 된다. 네, 요건 중개 완성된 때 설명합니다. 중개대상물 확인 설명은 중개 완성 전에 미리 설명해야 되죠. 근데 손해배상 책임을 보장하기 위한 보정 설정에 대해서는 미리 할 필요 없고요. 계약 성립되고 나면 설명해야 됩니다. 보장기간, 보장금액, 보증보험회사, 공제사업을 행하는 자, 공탁기관 설명을 해야 됩니다. 자, 다음은 20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계약금 등의 반환채무 이행보장제도에 대해서 틀린 것인데요. 1번 개업공개사는 거래의 안전을 보장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계약금 등을 예치하도록 거래 당사자에게 권고할 수 있고요. 언제까지 예치합니까? 2번 거래계약 이행이 완료된 때까지, 계약 성립할 때까지가 아니라 이행이 완료됐다고 하면 잔금 치르고 등기 넘겨줄 때까지입니다. 자, 그 다음에 3번에 보면 최신관수도 예치기관이 될 수 있다. 예, 그렇습니다. 예치기관은 개공은 신체 보전이죠. 예치 명의자가 개공은 신체 보전입니다. 그래서 4번에 소속공개사 명의로 예치할 수 있다 X입니다. 개업공개사, 공제사업을 행하는 자, 은행, 신탁업자, 최신관서, 보험법에 의한 보험회사, 계약이행관리 전문회사 이름으로 명의로 예치하도록 권고할 수 있습니다. 그 3번의 예치기관은 금융기관, 금융기관에 예치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공제사업을 행하는 자, 신탁업자인데 이게 기출문제인데요. 최신관서도 금융기관에 해당되는 것으로 보고 3번은 맞는 내용이고요. 4번이 틀렸습니다. 5번 개업공개사는 계약금 등을 자기 명의로 금융기관 등에 예치하는 경우 자기 소유의 예치금과 분리하여 관리될 수 있도록 해야 된다. 그렇습니다. 네 돈 내 돈 섞어놓고 찾았으면 안 되죠. 분리하여 관리해야 됩니다. 이 예치 권고 제도와 관련하여 소요되는 실비는 매수, 임차 의뢰인한테 받을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정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소속 공인중개사 명의로는 예치 불가능합니다. 개공은 신체 보전, 우리 암기 프린트 16번 맨 밑에 있습니다. 개업공개사, 공제사업을 행하는 자, 은행, 신탁업자, 최신관서, 보험업법에 의한 보험회사, 계약 이행관리 전문회사 명의로 예치하도록 권고할 수 있습니다. 자, 여기까지 하고요. 다음 시간에 이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안녕.